2026년에도 전기버스가 도로 곳곳에서 운행하면서 많은 승객들을 수송합니다. 전기버스가 이전보다 더 많이 보급되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전기버스를 탈 기회가 조금 자주 주어집니다. 심지어는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도 단층과 2층 모델 등 전기버스를 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시외버스는 어떨까요? 여전히 도입된 개체수는 적고 그만큼 노선망도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전기자동차는 차량에 배터리를 탑재해서 운행하고 잔량이 모자랄 때는 충전기가 있는 곳까지 가서 충전기를 차량에 꽂고 일정 시간 기다려 충전합니다. 배터리가 충전됐다면 운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승용차에서부터 버스까지 라인업이 구성됩니다.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과 함께 전기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모델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산 반전이 버스가 시장에 나오거나 아예 수입 전기버스도 운행되고 있는데 수입산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는 디젤 차량과는 달리 운행 중 내연을 내뿜지 않기 때문에 운행할 때만큼은 친환경적인 차량 종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강화된다고 해도 연료를 연소시켜 얻는 힘을 통해 작동하는 것이 기본인 만큼 유해 성분 물질은 결국 필연적으로 배출되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호흡기가 예민한 사람이 내연을 내뿜는 차량이 지나갈 때 입과 코를 막는 것도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이제 전국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차량 종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전기버스는 전국 곳곳을 들쑤시고 다니는 수준이냐고 물어볼 때 그렇다고 할 수 있다며 쉽게 답할 수준은 아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전기버스에 단점이 있고 한계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버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채널이 고속시외버스 채널인 만큼 이쪽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나 그 밖의 다른 도로 등을 통해 주요도 시간을 이어주는 고속시외버스. 시계외를 넘나드는 건 예산일이고 노선별로 총 운행거리는 100km를 넘지 않는 것도 있는가 하면 300km대, 400km대인 노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시외버스는 초단거리에서부터 장거리까지 고루고루 소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운수사별로 방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 차량에 담당 노선을 배정하거나 여러 노선을 운행하도록 스케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짧은 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노선을 고루고루 보유한 운수사라면 유사시 노선 거리가 어떻게 됐든 어느 노선에서라도 큰 문제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필요도 있겠죠. 고속시외버스 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차량은 디젤버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이기 때문에 내연이 배출됩니다. 2020년대에는 현대자동차 그룹 신형디젤버스 출고까지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이전보다 많이 길어짐에 따라 차량 운용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고급 저속버스 자체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만 취급하지 않고 국내 브랜드를 조금 더 둘러보면 우진산전과 같은 곳도 있습니다. 아폴로 1200이라는 모델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고 이미 수도권 광역버스에도 어느 정도 도입된 적이 있죠. 광역버스에서도 도입하는데 고속시외버스는 왜 도입을 하지 않았을까? 스펙이나 전기차의 단점 등을 들여다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우진산전 아폴로 1200을 고속시외버스 노선에 투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폴로 1200은 최대 주행 가능 거리 502km입니다. 이는 노선 운행거리 총 99.8km인 서울, 경부, 아산, 온양 계통을 왕복 2차례, 편도 1차례까지는 소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초단거리 노선에서 운행한다면 왕편을 통해 목적지 도착 후 배터리 충전 없이 바로 보편 운행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 길이가 길어질수록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아폴로 1200 최대 주행 가능 거리 수치는 광주 강릉시외 노선의 운행거리보다 62km가량 긴 것입니다. 아폴로 1200이 광주 강릉시외 노선에 투입된다면 한 차례 운행한 뒤 바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할 수준입니다. 전기차는 겨울철 난방 시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변수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폴로 1200은 운행 도중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충전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버스의 운행 속도가 고속열차보다 느리다고 하지만 교통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승객들을 태우고 제때 도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버스가 소요시간만 더 길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겠지만 디젤 버스는 엔진 열을 활용한 난방이 가능하고 연료 효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전기 버스는 전열기를 사용하는데 소비 전력만큼 열을 생산해서 난방이 가동되는 정도만큼 배터리 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 버스가 요즘 같은 겨울철 지속적으로 난방을 가동하면서 거리가 긴 노선에서 긴 시간 운행하면 배터리 잔량이 평소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냉난방과는 상관없이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에 해당하는 전비 문제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젤 등 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고장 몇 분만 기다리면 완충할 수 있고 장거리를 왕복하는 데에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라면 적어도 수십 분은 기다려야 완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량이 모자랄 때 바로 충전해서 금방 운행에 복귀하기 어려워집니다. 도로를 달리는 고속시외버스는 정체 등 도로 사정으로 인해 지연 도착할 수도 있는데 왕편 운행 후 복편 운행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남은 시간이 충분치 못할 경우 적어도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충분해야 복편 운행할 때에도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전북 도내 시외버스 운수사에서 도입한 전기버스는 초단거리 노선 위주로만 운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노선들은 디젤버스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브랜드 가운데서 12m급 전기 고급 좌석 버스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순국산으로 모델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진산전 아폴로 1200은 사실 중국 안카이사의 코치형 버스를 반조립으로 내놓은 형태였고 지금은 통합누리집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범한자동차 이스타12i도 중국산 반조립입니다. 전북서재 운수사에서 도입한 전기 고급 좌석 버스는 아예 스카이웨일이라고 하는 중국 브랜드 버스이며 KD 운송그룹도 시외버스로 운행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 킹윈사의 전기 코치형 버스를 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산 버스가 시장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잠식 우려까지 제기됐죠. 주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압도했다고 하지만 품질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심지어는 내구년한 도래 시기보다 빠른 시기에 차량 상태가 심각해지거나 정비 수리에 공백이 생겨 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등 정상 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시외버스에서 중국산 버스는 아직 개체수가 적습니다. 아무튼 적어도 KGN 커머셜이 12m급 고급 좌석 버스를 내지 않는 한 이런 형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전북의 운수사는 KGN 스마트 110E를 초단거리 노선에서 운행하기 위해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수소버스는 지난해 최대 주행 가는 거리 960km까지 개선된 현대 유니버스 FC-EV가 공개되면서 전기버스와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지금 능력치대로라면 거리 380.4km인 서울 경부 부산 노포 노선 왕복 한 차례는 가능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민간 고객들은 수소 충전 최대 허용량이 3kg까지 제한되고 수소 생산량이 아직도 부족한 점, 수소 충전소의 설치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이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전기버스와 비슷하게 시외버스는 호남 고속에서만 도입해서 단거리 노선에서 주로 운행하고 그 외에는 광역버스에서 도입하거나 수도권과 부산의 공항버스 노선에서 쓰이는 등 상대적으로 고속시외버스보다 전체 운행거리가 짧은 수준에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행 가능거리 개선형이 등장하기 전에 도입한 개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형이 등장한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라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는 하이브리드 버스가 2010년대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블루시티가 바로 그것으로 에어로시티 CNG 기반입니다. 고속시외버스가 아닌 시내버스에서 운행하는 게 적합했던 이 모델은 악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버스가 정차 시 엔진을 멈추게 하는 장치가 탑재됐는데 정류소에 잠깐 정차하는 와중에도 어김없이 엔진이 정지됐기 때문에 다시 엔진을 가동시키고 출발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40마력 CNG 엔진과 82마력에 해당하는 60kW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총합 322마력의 능력을 갖춘 버스였지만 그 내연기관 엔진이 11m급 버스치고 부족하면서 9m급의 그린시티에 탑재되기도 한 240마력이었기 때문에 300마력대 엔진이 장착되는 에어로시티 대비 가속 능력이 부족하고 오르막길은 소화하기 힘들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공식 단종되는 형태로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 버스 개보는 2010년대를 넘기지 못했고 지금처럼 전기 버스나 수소 버스를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는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식이 완전 디젤인지 순전기인지 수소인지 여부만 갈렸습니다. 블루시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던 바를 생각하면 고급 좌석 버스 하이브리드 사양을 개발할 원동력은 떨어졌을 겁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비하면 신생에 가까운 우진산전은 지금까지 CNG나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버스를 개발해서 시장에 정식으로 내놓은 적 없으며 오직 KGM 커머셜만 한국 화이바 시절부터 CNG 시내버스를 내놓았고 KGM의 시대 개막 이후 새로 출시한 버스는 지금까지 모두 내연기관이 아니었습니다.